서류들도 있고 또 그런 요구사항들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등록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레이저 체열기라고 해서 바늘 없이 레이저로 체열해서 뭐 혈당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POCT 장비라고 해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진단 기기들이 있어요. 그 기계에 측정할 수 있는 혈액을 체열하는 레이저 체열기를 주된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지금 연구 개발 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 인원들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하고 수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생산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인원 모집이랑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인원 모집, 그리고 영업 활동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업사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보면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을 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 상황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분, 그리고 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뭐 조직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는 그 준비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적성과 그 희망하는 분야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원하는 일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라미텍과 같은 그 중소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마리프의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하정훈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연구개발에 종사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됐는데 일반 소형 가전제품 개발에 한 9년, 그리고 지금 여기 대성마리프로 이직해서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한 11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뽑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뭐 퇴사 사유에서 개인 연봉이나 기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직무 적성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해당 업무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인원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관련 학과 출신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다시 실시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업무의 난이도나 뭐 뎁스의 깊이가 깊어지면 업무 해결 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학과를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성입니다. 면접 시 이게 참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업무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목표한 바를 위해서 각각의 다른 팀들과 이렇게 코업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융합을 잘할 수 있는 인원, 그런 측면에서 개인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다시 실시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본 프로젝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 출신의 1년 정도이면 어느 정도 서브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다가 이게 좀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대리급, 주임급, 대리급 이 정도로 가게 되면 그 역량에 따라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부서들, 연구개발이 아닌 부서들은 거의 뭐 호봉제 형태로 아주 좀 작은 형태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도 연구개발은 조금 더 상승폭이 넓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의료기기가 좀 많이 인기 있는 직종으로 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 여타 다른
거하고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 내 가족이나 주변인들, 환자, 뭐 내 주변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쓰는 데에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적인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별도의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뭐 사회 초년생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검토하는 측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요구되는 문서들이 많이 요구가 돼서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롱텀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일반 가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또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도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40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혈액 및 그 의약품을 보관하는 보관 장비 제조와 유통을 맡고 있고요. 지금 크게 나눠 보면 이제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 부서, 그리고 이제 생산을 맡고 있는 생산 부서, 그리고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품질 관리 부서,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 부서, 그리고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납품 부서, 그리고 AS를 담당하고 있는 AS 부서, 이렇게 크게 대략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영업부이긴 하지만 저는 총괄적인 제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한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 고객에게 인도되는 납품 후,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를 전반적으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원을 뽑을 때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는 게 업무 지속성을 가능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부분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영어를 내가 잘 못한다 손 치더라도 해외 영업이든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유대감,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단순간에 한두 번 미팅을 가져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장기간의 어떤 적어도 2년, 3년,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년에 3년의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까지 고객과의 꾸준한 컨택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 영어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요새 워낙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서도 간단한 비즈니스 영어 정도는 충분히 2년, 3년 안에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의공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의료기기가 약 한 3,500개 정도, 이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런 기기들이 있어, 이런 기기들이 있어 다 학교에서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4년을 다니게 되면서 각각의 의료기기마다의 특성이 있겠고요.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근무를 오래 하다가 다른 품목의 의료장비 회사에 넘어간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들어와서 문과든 이과든 열심히 노력하고 기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컨설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료기기 영업의 많은 부분들이 서류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꾸준하게 고객과 안면을 트고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영업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의료장비가 구매가 되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인 기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오게 된 지는 이제 한 9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몸담게 된 지도 12년 정도 되고요. 의료기기 산업의 매력에 빠졌다면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협력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는 한 오랫동안 홍보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제가 현재는 정책 관련된 일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보안 담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규제 산업이니까 결국은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규제와 연결되어 있고 정보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 정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회사나 전체 업계의 어떤 흥망성쇠와 직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분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개선하고 또 함께 이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직무, 특정 직무가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수시 채용 기반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라고 하는 게 뭐 영업이나 물류, 유통, 공급, 뭐 교육, 인사, 뭐 재경, 법무, 인허가, 임상, 그 다음에 보험, 정책이나 홍보 업무 이런 것들 같이 정말 그 수없이 많은 분야들이 지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영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실제 이제 전체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조화를 이루고 전체의 성공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웰트로닉은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개인의 어떤 역량, 해당 직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지식, 경험 이런 부분들, 여기에 전체의 목표에 부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이 회사가 가려고 하는 목표, 방향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개개인의 뛰어난 훌륭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인재보다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뽑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되고요. 의료기기 산업은 고용 효과가 매우 큰 높은 수준의 어떤 인재들을 많은 수를 요구로 하는 고용 효과가 아주 우수한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필요하고 있고, 잘 찾아보시면 다양한 직무와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미래를 책임질 분야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펼치시기에 좋은 기회일 것이고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